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고용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기관의 매수에 양시장 어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특히나 코스피부터 살펴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총상위주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코스피 시총이 108조 원 증발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는 건 조금 우려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일자는 이제 회복, 상승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이 불확실성, 변수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적과 성장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죠. 이후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포인트,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의 SMR 그리고 원전 시장의 확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이번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2천억 달러의 그 펀딩 자금,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2천억 불에 대한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원전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정된 뉴스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두산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를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4월 15일 날부터 공략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상반기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7만 원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 것이 가격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헝가리 이쪽 기업 나라에서도 소형 원전 모듈, SMR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 이 확대는 SMR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파워, 이 기업들과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한수원 쪽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죠.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목표 가격은 9만 원 안내드리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말씀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HLB 등의 바이오주가 부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반기 실적 기대되는 제약사까지도 궁금한데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D&D 파마텍,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 펩트론까지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이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94%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성장. 여기에 중요한 점은 알테오젠이 지금 하반기에 일정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대장주의 흐름에 함께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조금 더 강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 계속 말씀드렸던 알보리 이게 펩인지 텍인지 펩트론인지 D&D 파마텍인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를 딱 고르기보다는 약간 분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D&D 파마텍을 좀 보도록 할게요. D&D 파마텍은 상승 나오기 전부터 해서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눌림목 공략을 2번에서 3번 정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동사가 9월달, 다음 달이죠. DD01에 대한 24주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11월 4일과 7일 양일 그 2개에 대한
간암 확해가 있기 때문에 메시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 국내에서의 굉장히 큰 주목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5만 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구간은 목표가 1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이 구간에서 제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의 눌림목 후에는 이제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도전해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했던 종목들 중에 첫 번째로는 두산부터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70만 원의 신고가 후로는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50만 원 선 지지받으면서 기관의 매집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엔비디아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두산전자의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 CCL 부분이 엔비디아의 지금 독점적인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추가로 아마존과에 대한 계약 포인트가 확대가 되면서 ASIC이라고 하는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니즈에서도 이 CCL에 대한 고퀄리티 제품인 두산전자의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AI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AI 칩셋, 머리라고 하는 부분과 에너지 산업은 지금 현재 동반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5일 전에 안내를 드렸어요. 4월 10일 날부터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지금 71만 6천 원을 찍고 나서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타났는데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두산전자의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독점적인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추가로 아마존 시장까지 두산전자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캐파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특히 이번에 유상증자 대출을 통해서 두산전자의 캐파를 50% 이상 증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부터 저는 목표가 80만 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전히 홀딩 그리고 재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입까지 가능하면서 목표 주가는 80만 원으로 홀딩해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매수하는 예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만 원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 시장 워낙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에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하나오션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하나오션은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오션까지도 초대형주로의 플레이가 우리 지금 현재 2025년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의도 클래스 럭키세븐에서는 4월 11일 그리고 계속해서 AS를 드리고 있는 구간에서 7월 9일 날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필리 조선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LNG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도크를 추가로 확대를 한 것은 실적에 대한 추가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형주, 초대형주, 우량주들의 상승과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오션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조선방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하반기 공략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전략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무료 공개 방송을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대한 조선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목표 가격 15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린 가격 유지하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선 방산, 에너지,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은 꼭 또 다른 소통 창구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본다면 위원님께서 언제나 이 시간에 정말 매일같이 왜 아직도 안 사시나요? 지금도 안 사셨나요? 지금은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산일전기 3번이나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5월 16일, 5월 20일, 6월 12일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시간에 점검을 도와주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정말 어떻게 골라오시는 건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차트도 너무 예쁘게 우상향에 연일 신고가 경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신고가, 지금 현재 신고가 경신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아직도 안 사셨나요? 그랬더니 희정 앵커님은 안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추가 상승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진율이 35%가 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일이 산일전기의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큰 수익, 거의 100%가 넘어가는 이 수익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강조드리고 강하게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7만 원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12만 원 안팎과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섹터의 마진율 아니면 매출에 대한 확대 이 두 가지의 성장 포인트가 이 에너지 산업에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일전기 목표 가격은 14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리고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섹터에서 이 저가 공략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종목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한 추가 포인트까지도 무방에서 언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비중 조절해 보면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산일전기가 있었다면 삼성전기도 말씀해 주신 바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두산, 하나오션, 한중, NCS까지 3차례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일전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14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 삼성전기에 더불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 현재 구간에는 상승률 각각 13%, 12%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궁금한데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에너지 섹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BHI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수주가 1조 8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감을 높여야 됩니다. 저는 S&T 에너지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BHI도 동반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 4월달, 5월달, 6월달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이번에 60선과 20선에 대한 돌파가 어저께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1차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48,000원을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을 잡아드리면서 1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재신님께서 역시 도형 위원님 바로 원전주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고 글을 적어주셨는데 원도형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공략주로는 BHI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네, 건설주고요. 원전과 건설. 현대건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이번에 미국 텍사스의 AI의 이 원전 시장의 건설에 참여한다, MOU를 맺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건설의 공략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 압구정 이지구에 대한 시공사로서에 대한 선정 포인트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개발 지역에 돈이 어떻게 쏠리느냐 여기도 현대건설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5월 달에 상승과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과 이제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면 이게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많이 차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85,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55,000원 잡고 121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원전 건설 압구정 이지구 관련한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은 55,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전의 오마카세를 선보여 주셨는데 오늘 무방에서도 관련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산일전기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APR, 이제 뷰티형을 만들어준 APR이죠. APR도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를 산일전기와 APR, 두산 에너빌리티로 장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특히 이제 8월 달에도 대기를 타고 있는 이 대장주들에 대한 흐름 상당히 매력적인 추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잠시 후 8시 4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시작하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이용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 창구에 입장하셔서 럭키세븐 하반기 전략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 40분부터 1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